네, 이어서 볼게요. 자, 44번 문제입니다. 자, 44번은 지금 분석에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이랬거든요. 이제 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 뭐였냐면 혼잣말이어도 누가 듣고 있으면 청자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혼잣말이야 청자가 있든 없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대꾸를 안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지 않았다면 그건 다 혼잣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A가 청자가 있는 상황이냐라고 본다면 이거는 청자 없는 상황으로 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 야, 너 이랬을 때 이 너가 진짜 2인칭의 너가 아니라 유자 자신을 객관화해가지고 자기를 딱 따로 떼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엄청 많이 실수하고 만약에 시험 막 몇 개 내가 진짜 정신없이 만약에 내가 봐도 내가 어이없이 틀렸어 만약에 그러면 야 박현주 너 정신 안 차릴래? 라고 스스로 내가 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투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청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5번 문제 질문하셨어요. 자, 45번에서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거든요. 자, 일단 45번 같은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기는 한데 2번 선지를 질문을 하셨네요. 나는 인간사와 자연현상을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이랬어요. 음, 자연은 이런데 인간사는 이렇다 뭐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비한다는 게 대조의 의미에서 쓴다고도 볼 수 있고,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다구나. 선운사에서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선운사에서 지금 자연현상은 뭐냐면 꽃이 너무 쉽게 펴. 피는 게 어려워. 피는 거 어렵지만 지는 거는 쉽대요. 막 이틀, 2주만 있으면 금방 다 지잖아요. 벚꽃 같은 거 보면. 근데 사랑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순간이면 좋겠는데 내 속에서 사랑은 시작되기는 되게 쉬워. 근데 누군가 사람을 잇는 것, 사랑을 끝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동일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운사에서 같은 경우에는 자연현상은 꽃 피는 거는 어렵지. 왜냐하면 지금 봄에 꽃이 피고 지잖아요. 가을, 겨울 동안 꽃 피기를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간 엄청 많이 걸리는데 꽃 지는 거 벚꽃 같은 거 생각해보면 바람 확 불면 그냥 다 져버리잖아요. 근데 사람 일이 그렇냐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해서 있는 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니까 내가 사랑을 있는 일이 마치 그냥 꽃 지는 것처럼 쉬운 일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4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47번 적절한 건 5번인데요. 여러분들 질문한 게 이제 1번이었어요. 화자가 삶의 한계를 절감하고 고통 속에서 고통받지 않는 대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A가 어딜까요? 여기네요.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라. 요거는 지금 삶의 한계라기보다는 지금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은 어떻더라? 꽃이 개화는 어렵고 낙화는 쉽더라. 그냥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뭐 자연물도 지금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듦을 겪고 있잖아요. 자연도 힘들어한다.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5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시의 이연을 보기처럼 표현하지 않고 행을 구분한 이유, 행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봐라 라는 문제였는데 이제 1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왜 1번이 답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보기처럼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산에 이렇게 띄웠었거든요. 여기는 다 붙였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를 다 행가리를 했어요. 어.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산과 꽃 사이의 거리감. 왜냐? 행가리를 했으니까. 행을
띄고 썼잖아요. 그리고 산에도 지금 행가리를 했죠. 그럼 산과 산 사이도 거리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붙여가지고 쓰는 것보다 왜 이게 행가리가 거리감이 느껴지냐면 행을 한 번 읽고 나면 한 템포 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한 줄에 쭉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행가리가 이제 느껴지기에도 심리적으로도 좀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52번 문제 위 작품에 대한 해설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이제 답은 2번인데 전통적 소재가 어디 나타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이게 뭐 전통적 소재가 뭐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이 보통 꽃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전통적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이없죠? 그러니까 김소월이라는 작가 자체가요, 상당히 어떤 내용을 많이 지었냐면 향토적인 소재를 많이 시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향토적이고 전통적인 소재 많이 썼어. 가장 대표적인 거 뭐였어요? 진달래꽃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달래꽃도 보면 꽃이거든, 소재가. 그래서 이 작품도 상당히 전통적이고 민요적인 성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꽃은 좀 전통적인 소재로 봅니다. 특히 김소월 시에서는요. 다음에 53번 문제, 여기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이냐, 답은 3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질문한 거 뭐냐면 3번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위시, 여기서 말하는 위시는 산유하고요. 요거는 선운사에서예요. 그쵸? 자, 그러면 위시와 보기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랬어. 위시에서 수미상관의 구조는 자연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감정을 드러낸다. 고독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여기서의 수미상관은 변형된 수미상관이었죠. 1년은 꽃이 피네였고 4년은 꽃이 지네였거든요. 그럼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는 결국 자연이라는 것은 어떻다? 순환한다.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는 생명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이 자연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54번 문제 보기에 밑줄 친 요소에 근거하여 위 작품을 감상한 것으로 맞는 것을 골라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 뭐냐면 이게 왜 내용 요소냐. 보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기에 밑줄 친 요소에 근거하라 그랬으니까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린 문학이라고 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따로 떼어낼 수 없는데 내용 요소에는 사건, 배경, 주제, 말과 행동, 뭐 가치관 등이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 요소에 근거하여 이제 생각을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용 요소에는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뭐 화자의 말투가 어떠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형식 요소 문체로 봐야 될까? 일단 요거는 통사구조 반복이니까 표현 기법이고요. 그쵸? 사문보를 썼다는 건 지금 운율이죠. 운율이 블라블라 어떻다. 내가 반복돼서 가군 형성한다. 이것도 운율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일종의 시적 허용이죠. 시적 허용을 통한 음악성의 확보는 운율 형성이죠. 그럼 사실 남는 거는 3번밖에 없기는 해요. 그쵸? 근데 주제 화자의 생각이니까요. 화자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 화자는 결국 작가의 생각을 반영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런 가치관과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3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에 대한 설명이다. 상관이 없는 것을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이제 정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내 맘 같아선 부분 직접 드러나는 거 아니냐.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자 보기 볼게요. 화자의 고독감을 대신 나타내는 소재다. 시에서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대신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는 우리가 직접 드러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작은 새는 뭐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는 한데, 그쵸? 그러니까 이 지금 직접 드러내지 감정을 적어서 대신 드러낸다. 이거는 지금 감정이입을 찾으라는 소린데, 근데 질문한 게 뭐였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3번. 3번에는 지금 감정이입물이 없는데? 그러면 1, 2, 4, 5번에 감정이입물 어딨냐면 사슴.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물. 왜? 일단 체크해볼게요. 감정이입 대상이죠. 다음에 풀빛. 다음에 벌레. 자, 얘네들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슬퍼서 울고 있다. 감정이입, 지금 감정 표현이죠. 직접적 감정 표현이죠. 울면서 흘러간다. 감정 표현이죠. 서럽다. 풀빛이 서럽다. 감정이입이죠. 다음에 울고 있다. 감정이입이죠. 근데 지금 3에서는 그런 게 없고 1, 2, 4, 5번은 직접적으로 감정 표현이 앞뒤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입의 대상 앞뒤로 이러한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있으면 다 우리가 감정이입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음에 5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 시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봐라 이랬는데 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 비읍이 이별의 정서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비읍. 꽃이 지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정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별 그 자체 아니에요? 이별 그 자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꽃이 진다. 대상과 이별이 정서를 표현하는 시간이다. 꽃이 진다. 뭐 어떻게 보면 이별의 정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이별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별의 상황이란 표현을 썼네. 정서가 아니라 상황이네, 상황. 비나 비읍이나 지금. 그쵸? 다음에 6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번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이제 가는 산유하고요. 나는 선운사에서거든요. 여기서 적절한 거 골라봐라 이랬는데 일단 정답은 5번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지금 선지가 2번, 3번, 4번 뭐 다네? 그쵸? 여기서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볼까요? 예. 일단 가는 나와 달리 행의 길이의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여 표현하고 있다. 근데 여기도 완급을 조절하고 있어요. 나에서도.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꽃이 주어잖아요. 주어 뒤에 바로 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행가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와 나 모두겠죠. 다음에 가와 나는 무한한 자연 속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고뇌를 표현한다. 무한한 자연? 무한한 자연이라기보다는 뭐 산유화에서는 지금 선운사에서든 간에 유한한 존재로서의 지금 인간의 고뇌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 고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왜 살아가면서 외로운가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가 조금 다르죠. 다음에 선운사에서 나는 산유화, 가와 달리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랬는데 상징적 소재 쓰고 있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이제 인간사의 사랑을 꽃이 피고 지는 거에 비유를 했으니까. 근데 가 작품도 만만치 않게 비유적이죠. 산, 꽃,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죠. 그래서 가와 나 모두 상징성이 둘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6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에 이제 맞는 거, 공통점 맞는 거 골라봐라. 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 이제 리을 물어보셨어요. 대꾸법 안 쓰였냐? 대꾸법. 이게 참 대꾸냐 아니냐가 참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그쵸? 여러분들 물어보신 게 산에는 꽃이 지네 이거를 대꾸법으로는 볼 수 없냐 이랬는데 보통 이런 거는 그냥 반복법으로 보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대꾸법이라는 게 제가 안 그래도 이 질문 때문에 대꾸법을 다시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대꾸법은 어구가 좀 대응 이제 짝을 맞추면서 반복되는 걸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는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것처럼 뭔가 비슷한 짝이 맞아야 돼요. 짝이. 그 낮에는 블라블라, 밤에는 블라블라. 뭐 이런 식 있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구, 그러니까 구가 있어야 돼. 대꾸법은. 대꾸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대응을 이룬다. 무엇이 구가 대응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는 단어가 2개 이상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린 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좀 조금 그냥 지네만 반복되는 거라고 보통 보기 때문에 산유화에서는 지금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잘 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험 목적에서는 좀 외우세요. 그냥 반복법이다 이렇게. 그게 좀 속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 초혼, 또 이 작품이 또 어려웠나 보네. 네, 이 초혼이라는 작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 초혼이 처음 결혼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혼을 이렇게 달래준다는 장래의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약간 떠나보내면서 제사 지내듯이 떠나보내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고요. 느낌표 엄청 많이 썼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되게 많이 직접적으로 표출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3, 4, 5번 다 별표였어. 다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럼 틀린 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랑 보기를 비교하려는데 다가 뭐냐면 요거거든요. 내 마음속 고운임의 고운 눈썹을 우리임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서 심어놨더니 동지섣달 나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여 비껴가네. 그러니까 하늘에 떠있는 내가 달을 보면서 지금 내 임을 떠올리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지금 달아의 기억이 뭐였죠? 하늘에도 옮겨 심어놨다. 달이 되었다와 보기 A에서 볼 수 있는 화자의 상실감. 상실감은 아닌데. 화자의 상실감을 느끼는 건 보기만 해당됩니다. 다음에 다의 즈문 밤. 즈문이면 천년이거든요. 1000번의 밤과 보기의 붉은 해. 붉은 해. 붉은 해는 지금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는 소리겠어요. 저녁 노을 질 때쯤이라는 소리겠죠. 시어를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절대적 세계.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다는 거는 해가 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산에 가서 막 이름을 불렀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 부르는 시간이 계속 가서 벌써 해가 기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3번은 3번이고요. 3번은 고도의 상징을 통해서 격정적 어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기는 제가 여기서 아까도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느낌표 많이 땅땅땅 찍혀 있고 부르노라 이것도 지금 감탄형 종결어미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탄법을 다 많이 썼어요. 영탄법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격정적인 감정 표현이 표출되게 되죠. 다는 고도의 상징인데 이 눈썹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쵸? 그러니까 임의 가치, 절대적인 임의 가치를 이렇게 눈썹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고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64번에 4번 선지에 있는 연세법이 뭔가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셨어요. 이제 연세법이라는 거는요, 이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64번에서 연세법이 어디 드러나냐 이랬는데 연세법이 여기서는 딱히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수미상관 구조에 의해서 꽃이 피고 진다는 게 순환한다는 거는 맞는데 연세법은 뭐냐면 흔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쵸?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런 게 연세법이에요. 그래서 A가 B로 연결되고 B가 C로 연결돼서 하나의 이런 연관 쭉 이어져 가는 거, 이런 걸 연세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작품을 연세법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64번에 계속 질문이 있었네요. 5번 선지에서 가는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에서 울다라는 게 청각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는 거니까? 운다 당연히 청각이죠. 맞아요, 청각. 근데 이거는 뒷부분이 틀렸을 것 같은데. 나는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구체적 지명은 나올 수 있지. 나에서. 선운사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네, 제목에서. 그쵸? 나올 수는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드러낸 부분은 없지 않아요? 요건 X. 그쵸? 그렇습니다. 다음에 7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7번 문제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어요. 예. 지금 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 질문한 게 뭐냐면 2번 모르겠다. 3음보를 기본으로 하되 글자 수를 변형하는 방법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일단 1번 선지 틀린 이유는 노래 불리는 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래 불리는 걸 전제로 하는 시기는 고전시가거든요. 근데 김소월이 산유하는 현대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3음보 기본으로 하지 않아요? 지금 산유하는 3음보입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렇게 하면 3음보.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3음보. 그러니까 두 줄씩 묶어서 지금 3음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산에 피는 꽃은 요렇게 해서 3음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3음보. 근데 조금씩 글자 수가 변형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산유하는 3음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선지에서 화자는 작품에 표면화되어 있진 않지만 고독하고 순수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이게 추구하는 게 맞냐? 그렇게 보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 존재하는 것의 본질이 결국에 외롭고 고독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면 맞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다? 외롭고 고독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본질을 뭐 벗어나려고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80번 화자와 작은 새의 관계로 지금 맞는 거, 올바른 거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1번이었거든요. 자, 작은 새가 외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맞아요. 그쵸? 근데 적절한 거, 둘 다 외로움을 함께 느낀다. 이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 산에서 오는 작은 새,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존재로서 지금 작은 새도 외로움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기를 한번 보고 볼까요? 왜냐면 다음을 참고하라 그랬거든요, 문제에서. 이 작품에서 유적명사는 작은 새 유일하고요. 울고 있으면 꽃이 좋아서 산에 산다. 혼자 있다, 외롭다. 그러니 새도 외롭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뜻에서 작은 새는 나와 같이 외로움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보기에 따르면 작은 새는 외로운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보기의 관점을 따라서 이 문제를 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새가 외로운 존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런 보기 설명 다 필요 없다. 내가 봤을 때 작은 새는 외롭지 않아. 단지 작은 새는 울고 있을 뿐인데 외로운 화자가 보기에 화자 자신이 외로우니까 작은 새도 지금 외롭게 보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신 거니까 그거는 학교 선생님 설명을 따라가세요. 예, 이런 문제 그냥 보지 마세요. 이건 그러면. 문제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 설명과 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X. 다음에 8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서 상징적 시어를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D 4번이었나 봐요.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맞는지 모르겠다. C가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다.
요거를 우리가 화자가 동경하는 걸로 좀 봐요. 이게 해석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되기 때문에 저도 설명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요. 어디냐? 어디냐? 우리 책에선 그렇게 말한 부분이 없었나? 한번 볼게요. 잠깐만. 딱히 그런 부분 없었나? 말이 없네. 어, 제가 수업한 부분에서 없었나? 꽃이라는 게 저만치 혼자 피어있는 고독한 존재고 생성하는 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거 우리 책에서 본 게 아닌가? 동경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지. 제가 이거 다른 책을 찾아봐야 되나? 하나 제가 이걸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우리 책을 잠깐 보고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 설명을 안 해놨네. 요건 제가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번. 제가 혹시 까먹거들랑 알려주세요. 알겠죠? 꼭 기억을 할게요. 이거 끝나고, 이거 녹화 끝나고 바로 찾아볼게요. 자, 마지막 83번. 먼저 이거 보고 마무리하고 저건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자, 83번. 4번이 왜 맞는 말이냐.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는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건 4번이거든요. 가의 주된 정서는 가가 산유하겠지? 가의 주된 정서는 나의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과 유사하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가의 주된 정서는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은 선운사에서를 단순히 그냥 그리워한다라고만 생각을 했구나. 근데 잘 봐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이야? 그러면 무슨 감정 느끼겠어? 그리움도 느끼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외롭겠지. 그러니까 가에서 주된 정서, 외로움. 여기서 느끼는 감정, 외로움. 유사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다. 자, 앞에 산유화 그 부분만 조금 찾아갖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뭐 올리든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겠죠?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듣고 여러분들 과제 질문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고 내용 정리 잘 하도록 하세요.